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업종과 기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보시고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향후 영상을 제작하고 준비하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요.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제가 영자씨 랜드 전성시대 원데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컴퓨터라든지 서버에 하드디스크를 이제 SSD로 많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에 랜드 시장이 상당히 이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핫하게 지금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관련 업종들, 관련 또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여러 제품을 이제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통해서 만드는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게 모바일 낸드 플래시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우리가 스마트폰의 저장장치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이패드라든지 태블릿 PC 같은 제품에도 우리가 저장하잖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면 저장하는 그 저장장치가 바로 기본이 되는 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품이 스마트폰하고 이런 태블릿 PC가 많이 팔리면 이런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수요가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동반해서 이제 SSD가 좀 앞으로 향후 좀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으로 예전에는 이제 PC 기반에서 하드디스크를 좀 대체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판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저장되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전에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주로 했다면 여기 저장장치 SSD가 어떻게 보면 대체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 면하고 전력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SSD로 지금 대체되는 상황이고, 특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많이 싸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용량이 상당히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28기가 정도의 기가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만원 정도였다면 지금 가격은 거의 3만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란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드디스크하고 경쟁력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계속 확대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단수가 높아지면 고단화되면서 지금 현재 SSD 제품 같은 경우도 1테라 이상의 제품들이 많이 저렴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점이 향후에 수요를 더 폭발시킬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림은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PC 기반에 많이 들어가는 SSD 저장장치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기판에 붙어 있는 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를 직렬로 연결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64기가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가는 10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640기가짜리 SSD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평상에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SD 카드라든지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 우리가 스마트폰에 꽂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두 낸드 플래시에 쓰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US 메모리 카드. 이런 제품들이 낸드 플래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제품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기본으로 여기 나오는 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패키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의 모습인데요. 여기 이 제품은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노트북이라든지, 왜냐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얇잖아요. 제품이 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이렇게 SSD 이 제품을 이대로 넣게 되면 두께가 두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PCB에 만들어져 있는 이 제품을 바로 노트북에 이제 꽂아서 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서버에도 이런 제품도 투입되긴 하지만 하여튼 노트북에 많이 쓰인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이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점이고요. 그동안은 이제 SSD가 PC, 노트북, 아까 말했던 서버 쪽에 요즘은 더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버에 우리가 매일매일 저만 해도 올리는 영상이 상당한데 전 세계인들이 동영상 찍고 올린다면 사진이랑 엄청난 서버가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5G 시대가 올리게 되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게임 그동안은 이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썼었거든요. 근데 옆으로 용량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효율면이나 속도면에서 이제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면에서 합계 본다면 이제 게임에도 SSD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만 해도 한 7% 시장에 확대할 수 있는 물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휴대용 저장 장치,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자기기에 투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 쪽에서 이 전장용 쪽으로 계속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에도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많이 수요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 자체가 상당히 이전과 다르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이 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낸드 수요 전망 이렇게 정했고요. 이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쪽이 지금 삼성이죠. 뭐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의 SSD 공장을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그동안 조금 SK 하이닉스가 딸린 쪽이 이 SSD 쪽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증설하고 이거 투자하고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인텔의 SSD 공장을 바로 인수를 했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이제 한번 본다면 말씀을 드리게 되면 SK 하이닉스를 두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예전에 진짜 안 좋은 적 있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한 주당 125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메모리 쪽이 PC 기반이었죠. PC 기반 이때는 이제 D램 쪽만 어느 정도 이제 캐파가 컸었죠. 이때 당시. 근데 시장이 이제 낸드 쪽이 시장이 강하게 열린 쪽이 나온 게 이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스마트폰에 저장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열리고 여러 가지 이전에 생긴 게 뭐냐면 중간에 우리가 MP3도 있었죠. MP3 거기에 이제 음악을 저장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부 이제 그동안 낸드 쪽을 보게 되면 이제 휴대폰이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물량으로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영상이라든지 사진이 많이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면서 낸드가 커졌습니다. 상당히 이때부터 시장이 커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두 번째 이제 D램하고 전반해서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 기업들이 생긴 겁니다. 3G에서 4G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판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이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거기에다가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생겼죠. 유튜브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번째 반도체 한번 성장의 흐름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 5G의 흐름으로 시대로 넘어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동영상과 영상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플러스 부분이 전장용부터 인공지능 AI 이런 부분 자율주행까지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흐름이 반도체가 중간중간에 이런 하나하나 생긴 거죠. PC 기반도 계속 있고 스마트폰 시장도 있고 이런 서버에 대한 이 시장도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또 전장용까지 계속 플러스 요인이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봤고요. 간단하게. 결국은 이제 낸드 수요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수치로 보더라도 이 SSD 포함해서 SSD 총 수요량을 보게 되면, 바이트로, 용량으로 본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1888억 기가바이트,
소요량에서 2023년 같은 경우는 4,550 그러면 어때요? 이 정도의 그 수요에 맞춰가려면 증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춰서 결국은 향후에 올해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 증설을 보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증설을 못했거든요. 그 미중 무역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한 2년 이상 제대로 투자를 못했는데 올해 투자가 상당히 작년보다 더 많이 확대되고요. 또 내후년은 또 올해보다 더 그리고 또 2023년까지 계속 어떻게 확대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용량이 수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설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거기에 관련돼 보게 되면 여기 쭉 말씀을 드리면 최대 작년 올해도 있지만 내년은 더 증설이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지금 증설이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24조 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31조 원. 그래서 지금 그 평택 상공장에 2023년 조기 완공을 시키고 급증하는 수요에 SD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2017년 8년도에 그 정점을 한번 만들었었고요. 다시 한번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 그래서 향후에 한 3년 정도는 특히 한 최대는 2년 정도죠. 올해하고 내년에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낸드 투자에 대폭 상향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낸드 쪽에 대해서 가장 D램보다 더 확대되는 흐름이 여기에서 이제 수치상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낸드 11조 5천억 정도 지금 투자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향후에 그 투자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낸드만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작년 말에 이제 투자 한번 했었고요. 근데 키옥시아는 이제 그 도시바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 업체들이 이제 이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대신 도시바 공장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하드디스크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지금 키옥시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캐파면에서 이제 올 25K 정도여서 이제 올해 2분기에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올 40K 그리고 다시 3분기에는 다시 한번 50K로 계속 3분기까지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변화도 많이 좀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3D 낸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128단에서 176단까지 계속 단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확대되는 점이고 또 낸드의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고단화되고 있는 거죠. 구조 상당히 이제 층을 높여가지고 그 용량을 키우면서 이제 많은 물량들을 빼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그 반도체 기업보다는 더 이익면에서 효율면에서 확대하는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고 신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장이 건설되고 있고 장비가 증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제 평택 2공장하고 3공장, P2, P3 그리고 SK하이닉스는 M16 공장 그리고 키옥시아도 이렇게 동반해서 증설되고 있다는 점이고 여기에 맞춰서 보게 되면 이제 증착 장비라든지 드라이 에칭 장비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증착 장비로 보게 되면 이제 테스가 있고요. 오닉 IPS, SK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빠지지 않고 추세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있고요. 드라이 에칭 관련해서는 테스하고 TCK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테스 관련해서 마이크로 프렌드가 있고요. CMP 같은 경우 슬러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그 소재를 표면을 이제 깎아주는 그런 그 부품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게 CMP하고 슬러리가 이제 솔브레인하고 켈시텍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포토레스트 확대되겠죠. 마스크 여러 그 단수가 올라가게 되면 마스크, 포토레스트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SK 머티리얼즈하고 소재 쪽이죠. SK 머티리얼즈하고 동진 세미캠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낸드의 이제 전공정 장비에 투자 확대된다면 전공정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 테스, 오닉 IPS, AP 시스템이 열처리 쪽입니다. K시스텍, 유니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SK 머티리얼부터 해서 동진 세미캠, 덕사 테크노피아, 크린룸 관련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기업, 봉사가 되겠죠. 그래서 유니셈이 크린룸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좀 연결된 점이 있고요. 그리고 TCK, 오니큐엔시, 마이크로프렌드, 전공정하고 이제 먼저 들어간 장비가 이제 전공정이 먼저 들어가겠죠. 미리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에서 전공정 장비하고 크린룸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관련된 기업들 한번 소개해 드려 봤고요. 이제 그 중에서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추세를 좀 잡아가는 종목이죠. 덕산 테크노피아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더블 모멘텀, 이제 OLED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스마트폰의 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다양한 노트북이라든지 아이패드부터 TV까지 이제 OLED로 산업으로 전장용 아이오니엘 5에도 디스플레이가 OLED죠. 삼성 디스플레이 OLED를 장착한 만큼 이 OLED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요. 낸드는 제가 계속 성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중복된 내용은 이제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이번에도 그 OLED용 노트북용에 추가됐죠, 이번부터. 그래서 이 OLED가 전력면에서 상당히 그 LCD보다는 더 우수하고요.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화질면에서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노트북의 같은 경우는 전력면에서도 효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께가 가볍기 때문에 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들고 다니고 휴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트북용 OLED 양산에 따라서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요. 이 회사는 소재 쪽입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해서 수혜가 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이 반도체까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낸드 출하량이 증가되면서 증착에 들어가는 소재가 좀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혜가 되고요. 더불어 신규 그 공장의 라인이 돌아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출하 이제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중간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체 제가 사진을 이제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딱 준비했거든요. 한번 쭉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요. OLED 소재 쪽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런 우리가 이제 그 OLED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강온이 아니죠. LCD는 뒤에 LED로 빛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색상을 재현하는데 여기 같은 OLED는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색, 녹색, 청색 유기 재료로 강온 역할을 합니다. 물질이 쉽게 말해서 강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자체 발광합니다. 그래서 OLED가 이제 자체 발광 한다는 게 특징적이죠. 그래서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얇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에서 OLED 중간체 역할을 하는 게 이 회사의 OLED 소재 쪽이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 소재 쪽입니다. 그래서 증착 장비에 많이 들어가 소요되고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가 계속 메모리가 커지고 고집적화되고 있죠. 초미세화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단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에 고순도 그 소재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증착 소재가 향후에 이제 고품질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봉사의 망막 형성용 핵심 증착 소재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OLED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 확대에 따라서 낸드 시장이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보신 것처럼 이제 OLED는 아까 노트북도 말씀드렸지만 폴더블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 그 OLED 컨트롤 OLED 관련해서도 가동이 TV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요 매출이 한 20% 정도 이제 좋아질 걸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145억에서 올해는 216억. 그래서 내년까지 2022년까지는 한 매출은 한 20%대, 영업이익도
한 3-40% 정도의 선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그래서 여기에 보기에는 최대 50% 올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1차 이 회사는 한번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번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오고 다시 조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수한 점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요.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간 점은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이제 1차적으로 올라올 때는 23,000원대에서 좀 저항이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 흐름은 이제 21선의 흐름과 61선 자리를 잘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중장기 흐름에서는 이 120선 라인을 쭉 조정이 나오더라 지지하는 흐름 계속 보이고 있죠. 일단 이런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테스입니다. 전공전자 직착 장비, 이 종목이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투자 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드렸고, 고단화에 대한 수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단화라, 보면 이제 층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동안은 이제 128단에서, 계속 이제 176단,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단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수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증착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면적이 또 커지게 되면 거기에 또 증착 장비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요약하면 딱 그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플러스로 말씀드리면 이제 3D 랜드 그 공정에서 하드 마스크를 구현하는 이 회사는 이제 주력으로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여기 적어드리면, 그래서, 이 장비가 가장 많이, 하드 마스크 공정이 있거든요. 하드 마스크, 반도체 공정에서 하드 마스크 공정이 있으면 거기에 이 회사의 그 장비가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다음 매출로, 들어가는 장비가 이제 ACL이라는 장비인데, 하드 마스크 두께를 역시 증가시켜는, 이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단위 면적의 매출에 따라서 한 20에서 30%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잘 나갈 때가, 2017년도였죠. 그때 상당히 그때 낸드 투자를 좀 많이 했던 그 구간이었는데요. 향후에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지금 중국에 시안하고, 지금 이제 평택, 그 공장에서 지금 낸드 P2, 이 공장에서 낸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수주 물량을 보게 되면 1780억 정도 수주 공시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1분기부터 시장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컨센서스가 예상되기 때문에요. 올해 한 전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낸드 투자 확대, 고단화에 대한 단위 면적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8단하고 92단하고 비교했을 때는 같은 그 구간에서 그 수주를 받는다면 한 20%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그 수주 물량이 계속 추가 예상보다 더 확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그냥 수치상으로 그냥 투자한다고만 생각해서 보면 안 되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단을 높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층을 높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보다 같은 물량에서 본다면 수주 금액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더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 주가 흐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이익 최대치로 생각보다 올해 800억 원까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이제 순이익이 한 70억 정도. 내년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증권사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순이익은 한 810억 정도. 그래서 시가총액 면에서 예,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리포트의 그 목표가는 이제 키움증권에서요, 4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더 기대되는 부분이 투자가 이제 아까 서두에 다 말했죠. 이쪽 시장에 대해서 서버 시장이 되게 확대될 거 보이고 향후에는 이제 전장용 관련해서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라 있습니다. 테스 이 회사는 이제 그동안 이제 추세 흐름을 쭉 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거죠. 이때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시세를 내죠. 가파르게 한번 시세를 내는 구간이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43,0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보통 유니센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을 보였었죠.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IT 기업은 제가 뭐 많은 종목들을 공개 방송에서도 알려드리고 뭐 예전부터 수익률이 대단했죠. IT 쪽에 대해서는 뭐 100%, 200% 좀 나올 정도로 상당히 IT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이제 만약에 43,000원대에 올라오게 되면 좀 저항이 좀 형성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목표가도 상향 조치하고 있지만 일단 저항 구간이긴 하니까요. 네, 이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추세 이제 크게 흐름을 한번 봐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21선을 쭉 타고 가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61선과 이 120선 라인 정배열되어져 있는 구간인데요. 이 특히 지금 흐름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21선 부근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지지 흐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조정이 나온다면 좀 쉬어갈 수가 있겠죠. 이때처럼 쭉 쉬었다가 다시 만들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부분은 21선의 지지 흐름, 이 부분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과 이런 기대감 때문에 20선 부분에서 계속 좀 최근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체킹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모닉 IPS도 있고 여러 기업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그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에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 점이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테스는 이제 추세에서 향후에 이제 낸드 투자에 따라서 좀 수혜가 되고 있는 점, 과거에 한 43,000원대까지 한번 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업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